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여수에는 그 이름처럼 여자인 바다신과 그녀를 좋아하는 바람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수는 해안선이 복잡하게 구불거리고 해변이 아름다워 바람과 바다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다신 해랑은 자신의 푸른 물결을 자랑하며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해랑을 보고 바람신 바류는 해랑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랑아, 너의 물결은 정말 아름다워. 너의 춤을 보고 있으니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네. 해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바류, 하지만 내가 내 옆에 있기에는 춤은 더 아름다워지는 걸지도 몰라. 두 신은 언제나 서로를 아끼며 함께 여수의 자연을 가꾸었습니다. 그들의 조화는 여수의 민중들에게도 전해져 사람들은 늘 바다와 바람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의 조화를 위해 작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먼 곳에서 다른 바람들이 찾아와 바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바람의 왕이 되기엔 내가 부족하다. 그들은 바류에게 경쟁을 신청했습니다. 해랑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류, 정말 괜찮겠어? 하지만 바류는 결심한 듯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해랑, 너와의 약속을 지킬게. 그래서 바류는 여수의 가장 높은 산 향이람 위로 올라가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바류와 다른 바람들은 서로의 힘을 시험하며 힘차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바류는 해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해랑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올랐다. 그는 한결같이 안정되고 따뜻한 바람으로 무섭게 몰아치는 다른 바람들을 차분하게 제압했습니다. 결국 바류는 승리했고 여수의 바람의 왕좌를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해랑은 감격한 눈빛으로 바류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널 믿었어, 바류. 우린 이곳에서 무엇이든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그 후로 여수의 바람과 바다는 더욱더 조화롭게 흐르며 여수에 사는 사람들과 자연에게 깊은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수의 바람과 바다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그들의 전설은 세대를 넘어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해변을 끼고 있는 한국의 속초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해마다 바다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해무로 유명했습니다. 해무가 바다를 덮을 때마다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나 이 해무에는 마을 사람들만 아는 신비로운 전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속초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은 거북선 장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순신 장군의 시대부터 거북선을 만들어 왔고 그 기술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거북선의 비밀 설계도가 바람에 날려 바다로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해무가 짙어지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해무가 짙어질 때마다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큰 거북선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거북선은 인간이 조작하는 배가 아닌 바다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신비한 거북선이었습니다. 이 거북선은 밤이 되면 짙은 해무 속에서 나타나 사람들의 눈을 홀리고 다시 해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젊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홍이었고 그는 바다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수홍은 어렸을 때부터 해무 속거북선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하루는 그 신비로운 거북선을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수홍은 해변으로 나가 거북선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짙은 해무가 피어오른 바다 위에서 소리 없이 지나가는 거북선을 발견했습니다. 거북선의 모습은 정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외형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어 고풍스러웠고 배 밑바닥에는 황금과 은의 빛깔이 번뜩였습니다. 수홍은 망설이다가 거북선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북선은 바다 한가운데로 빠르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홍은 두려움보다는 신비함에 가득 차 배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선박의 중심에서 마치 심장을 대신하는 바다의 정령을 발견했습니다. 그 정령은 수홍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와라, 나의 자손이야. 나는 이 거북선을 지키는 수호정령이란다. 먼 과거 너희 선조들이 남기고 간 설계도가 바닷바람에 휘말리면서 나와 이 거북선이 태어났느니라. 마을의 평안을 위해 지금까지 바다를 순찰하고 있었지. 수홍은 수호정령과의 만남의 경이로움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수호정령은 수홍에게 거북선의 조작법과 해무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해무는 실제 세계와 신비로운 세계를 잇는 달이었던 것입니다.
대무 속에서 수홍은 신비로운 세계의 친구들을 만나고 그곳의 평화를 지키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수홍은 마을로 돌아온 후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가슴속에 품고 해무가 나타날 때마다 바다를 관찰했습니다. 수홍의 후손들은 그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 내려갔고 속초는 신비로운 이야기와 어우러진 바닷가 마을로 남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해무가 짙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신비로운 거북선이 바다 위를 떠다니며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문경 지역에는 신비로운 산길이 있었다. 이 산길은 마치 꿈속에서만 볼 수 있을 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오곤 했다.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작은 계곡이 나오고 그 곁에는 눈부신 하얀 돌로 만들어진 오솔길이 있었다. 오솔길 끝에는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아왔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이곳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옛날에는 문경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이 산길에서 종종 놀곤 했는데 그 중에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녀 수연이가 있었다. 수연이는 늘 모험을 꿈꾸며 친구들과 함께 신비로운 산길로 자주 탐험을 나갔다. 한여름 날의 더위가 가라앉은 어느 날 수연이와 친구들은 오랜 시간 탐험 끝에 처음 보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다. 연못의 물은 마치 반짝이는 보석처럼 투명하게 빛났고 물가에는 아름다운 금붕어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못에는 신비로운 비밀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은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어 만약 연못의 물을 마시게 되면 소망 하나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수연이와 친구들은 이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 수연이는 용기를 내어 맑은 물을 한 모금 떠마셨다.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음속 소원을 빌었다. 그녀의 소원은 바로 만나고 싶었던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보는 것이었다. 다음 날 마을에는 낯선 방문객이 나타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바로 수연이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수년에 걸친 항해 끝에 돌아온 것이었고 딸이 있는 곳을 알게 되어 문경을 찾아온 것이었다. 딸과 아버지는 서로 얼싸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결국 수연이와 친구들은 연못의 전설이 진실임을 깨달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 들려주었다. 이렇게 문경 지역의 신비로운 산길과 연못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면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 산길을 걸으며 마음속 소망을 빌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의 한 마을에 예산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고요한 마을이었고 사람들은 평온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문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을 뒷산에 있는 깊은 숲속에 요정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 요정들은 이상한 능력을 지녔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며 도움을 준다고 전해져 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요정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저 전설로만 여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쳤다. 하늘은 며칠째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밭은 메말라갔다. 아무리 기우제를 지내도 비는 내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자 마을의 장로들은 마을을 살리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바로 용감한 청년 수호에게 요정의 숲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도록 한 것이었다. 수호는 마을의 유일한 청년으로 언제나 마을의 안녕을 생각하는 착한 청년이었다. 그는 요정의 숲에 대해 무서움 반 호기심 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마을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속은 예상보다 더 어두웠고 길을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수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의 중심부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눈앞에 신비로운 빛이 나타났다. 그 빛 속에서 한 무리의 요정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아름다운 요정이 수호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용감한 청년이여, 무엇이 너를 이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는가? 수호는 요정들에게 마을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요정은 수호의 진실한 마음을 읽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의 진심이 하늘에 전해졌구나. 마을을 구하겠다는 너의 마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리라.
우리는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그리고 요정은 마법의 물병을 수호에게 건네주었다. 이 물병을 마을의 우물에 부어라. 그러면 큰 비가 내려 대지를 적실 것이니라. 수호는 요정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을로 돌아와 곧장 우물로 향했다. 물병을 우물에 붓자 곧 하늘이 어두워지고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움과 기쁨에 가득 차 수호의 행동을 칭송했고 그제야 요정들의 전설을 믿게 되었다. 가뭄이 끝난 후 마을은 다시 되살아났고 사람들은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다. 수호는 마을의 구원자로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며 그 후로도 오랫동안 예산 마을은 요정들의 축복 속에서 번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예산 지역에서는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자연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하며 그 전설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주에는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산은 울창한 숲과 맑은 물 그리고 고요한 산새 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이었으나 어느 날부터 주변 지역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밤마다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작물이 시들고 가축들이 갑작스레 병이 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모여 산이노여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주의 유명한 무녀인 마고 할매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마고 할매는 긴 음발을 늘어뜨린 현명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도착하자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영주의 숲에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수호신이 있지. 그 옆에 살며 온갖 조화를 다스리던 성주 이영각이라는 이가 있었단다. 그러나 몇 년 전에 그가 사라진 이후로 수호가 약해져 일이 되었구나. 마고 할매는 신기한 동물을 소환하는 주술을 부렸고 뒤이어 물길을 따라 수호신을 만나야 한다는 신령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장로들과 마을 사람들은 마고 할매의 인도로 수호신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수일간의 고된 여정 끝에 드디어 그들은 영주의 깊은 심연을 찾았고 그곳에서 신비로운 분위기에 휩싸인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굴 안에서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성주 이영각을 만났습니다. 그는 은빛 갑옷을 입고 있었고 동굴 안의 신성한 빛은 그의 존재를 감쌌습니다. 마고 할매는 흠모하던 노래를 부르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이영각은 천천히 깨어나며 마을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깨워주셨군요. 이제 나는 이 산과 마을을 다시금 수호할 수 있습니다. 이영각은 다시 그의 힘을 되찾아 산을 돌아다니며 마을을 보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작물은 다시 무성하게 자랐으며 사람들은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주의 작은 마을은 성주 이영각의 수호 아래 번영을 되찾게 되었고 마고 할매의 지혜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가 불멸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영주 지역의 동화로서 오늘날까지도 작은 마을의 수호신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